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왜 사이가 안 좋은지, 그리고 왜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공격을 받고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하마스는 10월 7일 수천 개의 미사일을 쐈죠. 이스라엘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언돔은 물량 공세에 뚫려버렸습니다. 거기다 이번에는 하마스가 가자 지구를 넘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질로 잡으면서 전쟁까지 가버린 것이죠.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하마스와 선을 그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하마스도 비난하고 이스라엘도 비난했죠. 아니, 팔레스타인은 알겠는데 하마스는 뭐지?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은 팔레스타인, 이 부분은 이스라엘입니다. 팔레스타인은 하나의 국가임에도 땅이 서로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이스라엘이 존재합니다. 우리로 치자면 한국 어딘가에 북한의 땅이, 북한 어딘가에 한국의 땅이 있는 것이죠. 상상만 해도 어지럽습니다. 이 팔레스타인의 지역 중에 가자 지구라는 이 땅이 하마스가 지배하는 지역이죠.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정치 집단이자 무장단체입니다. 가자 지구를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가자 지구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힘이 닿지 않습니다. 노선도 완전히 다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게 목적인 집단이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는 일명 두 국가 해법이라고 부르는 서로 인정하고 같이 살아가자는 입장이죠. 이렇다 보니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도 못지않게 원수지가 아닙니다. 사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군사력으로도 인구적으로도 상대가 안 되죠. 그리고 당연히 사용은 안 하겠지만 이스라엘은 핵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하마스가 지배하고 있는 가자지구의 전력은 끊겼고 가자지구의 사람들은 끼니도 해결하지 못할 정도이죠. 그도 그럴 만한 게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대부분의 인구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원조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왜 사이가 안 좋은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왜 지금 전쟁이 터졌는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세계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영국을 찍으면 대부분 맞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도 원인이 뭐냐고 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영국입니다. 팔레스타인은 현재 국가의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지역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이 과거에는 팔레스타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죠. 1차 세계대전 당시 팔레스타인 땅은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독일의 동맹국이었죠. 영국은 아랍 지역의 최고 명문가라 불리는 하신가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하신가를 이끌었던 인물이 후세인이죠. 영국은 후세인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랍인들이 영국을 도와주면 전쟁이 끝난 뒤 오스만 제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를 세우도록 도와주겠다. 오스만 제국의 지배층은 아랍 민족이 아니라 튀르크족이었거든요. 그렇게 맺은 조약을 후세인 맹만 협정이라고 합니다. 협정대로 아랍 민족은 오스만 제국과 등을 지고 영국 편에서 전쟁을 하죠. 사실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죠. 영국은 자신과 함께 강대국이었던 프랑스와 또 비밀 협정을 맺습니다. 사이크스 피코 협정이라고 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 오스만 제국의 영토를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에 대한 협정이죠. 이게 좀 어이가 없는 게 그냥 자기들끼리 이야기해서 직선으로 땅을 분할해버립니다. 북쪽은 프랑스가, 남쪽은 영국이 먹기로 하죠. 이게 현재에 와서 시리아와 이라크의 국경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아랍을 속이고 이중계약을 한 셈이죠. 그런데 영국은 여기서 협정을 하나 더 해버립니다. 영국은 미국에서 엄청난 불을 쌓은 유대인 자금이 전쟁에 들어와 주길 바랬죠. 그래서 영국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아서 제임스 벨푸어는 로스차일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훗날 벨푸어 선언이라고 불리는 제안을 하죠. 영국 정부는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을 건설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유대인의 민족적 고향이 어디죠?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를 도와주면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 국가를 건설하게 해주겠다였죠. 다들 아시다시피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은 승리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위임 통치령이 되죠. 하지만 약속을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맥마운 후세인 협정과 벨푸어 선언은 함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죠. 어떤 약속도 제대로 실행해주지는 않았지만 전 세계의 반유대주의가 몰아치기 시작하면서 영국의 통치령이 된 팔레스타인에 유대인이 이주해오기 시작합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것이죠.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은 소수였습니다. 독립국가를 건설하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터지게 됩니다. 말도 못할 탄압
탄압에 유대인은 도망쳐 나와 팔레스타인으로 모여들게 되죠. 유대인과 팔레스타인인의 인구가 어느 정도 맞추어지게 되었고 둘의 갈등은 곧 폭력으로까지 번지게 되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전 세계는 독립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한국도 그중 하나였고 팔레스타인 지역도 그중 하나였죠. 영국은 유엔으로 문제를 넘겼습니다. 유엔은 특별위원회를 파견한 끝에 영국의 위임 통치를 끝내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아랍 국가와 유대 국가로 나눠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죠. 영토의 56%를 유대 국가로 44%를 아랍 국가로 나누되 예루살렘은 유엔의 신탁 통치 아래 양쪽에 모두 개방된 국제도시로 둔다는 것이 분할안의 요지였죠. 유대인이 많아졌다고는 하나 아랍인이 훨씬 많았고 유대인이 실제적으로 살고 있는 땅은 팔레스타인 땅의 10%도 안 되었습니다. 유대인은 동의했지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결과였죠. 결국 아랍인들은 거부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랍인들의 군사를 동원해 쫓아내죠. 이스라엘의 땅 따먹기는 1948년 5월 14일 건국선언으로 쐐기를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팔레스타인인 약 70만 명이 다른 곳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바로 다음날 아랍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제2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게 되죠. 미국을 등에 업은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2차, 3차, 4차 중동 전쟁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경제력도 약하고 낙후된 삶을 사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선택한 방법은 저항 인티파다였습니다. 팔레스타인의 지역이라고 명시된 곳에도 이스라엘은 사람들을 보내 살게 만들었죠. 이른바 유대인 정착촌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이에 대항해 피에로를 만듭니다. 피에로는 팔레스타인 해방 조직이죠. 참고로 하마스도 이 피에로에서 나온 집단입니다. 어찌되었든 피에로를 중심으로 무력 저항이 시작되었죠. 그러다 이스라엘의 전차 운반 크레인이 팔레스타인 차를 박아 4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거기다 가자 지구에서 유대인이 쏜 총에 팔레스타인 소녀가 사망하면서 반란 봉기를 의미하는 인티파다가 터지게 되죠. 대부분의 인티파다는 파업과 같은 비교적 평화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국제 여론이 뒤집히는 순간이었죠. 이때 미국의 중지하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첫 협정 오슬로 협정이 체결됩니다. 팔레스타인의 자치정부를 인정하는 첫 순간이었죠. 하지만 협정의 내용은 까고 보니 팔레스타인에 너무나도 불리했습니다. 결국 하마스는 피에로를 탈퇴하고 팔레스타인 무장단체들은 하마스에 흡수되어 지금 우리가 아는 무장단체이자 정당이 되어버리죠. 하마스가 빠져나간 피에로는 현재 자치정부인 파타가 됩니다. 처음에 말했듯이 하마스는 피로써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자는 쪽이었습니다. 당연히 오슬로 협정으로 자치정부는 파타의 몫이 되었지만 파타가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르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하마스를 지지하게 되죠. 실제로 2006년 하마스가 선거에서 압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가 정치를 장악하자 파타와도 큰 갈등을 빚기 시작하고 이스라엘의 경제 제재도 심해졌죠. 하마스가 정당이기는 하지만 무장단체이기에 국제사회의 원조도 끊기면서 파타는 내각을 해산해버립니다. 이에 하마스는 가자 지구를 점령해버리죠. 그렇게 이스라엘, 하마스, 파타가 한 지역에 공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왜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공격을 한 것일까요? 전쟁 선포는 이스라엘이 했지만 선제 공격은 하마스가 했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리고 하마스의 서사를 쭉 보셨으면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기는 하지만 하필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사실 질게 뻔한 상황인데도 말이죠. 일단 지금 이스라엘의 총리가 베냐민 네타냐후이죠. 네타냐후는 유대인 정착촌을 확대하고 이전보다 더 강하게 팔레스타인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네타냐후의 사법부 축소 발표에 이스라엘 내부에서 시위가 일어나는 상태였죠. 비교적 단합이 안 되고 있는 시기라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자지구 내에서도 하마스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지면서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죠.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사우디아라비아 때문이었습니다. 이슬람의 빅보스라고 하면 모두 사우디라고 말할 겁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관계 정상화를 하기 시작했죠.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팔레스타인의 독립은 물론 팔레스타인과 하마스는 고립될 것이고 하마스의 목적인 이스라엘 멸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정리하자면 불안한 이스라엘의 내부, 가자 지구에서도 줄어들고 있는 하마스의 입지,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로 인한 불안감,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이스라엘의 코로나에 우리는 도대체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스라엘, 하마스,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